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케 감독, 벤투 감독,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강인을 향한 발언이 공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은 정말 정확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는 그들의 발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식통 플라네 PSG는 피에르 메네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메네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거의 항상 이강인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난 이강인이 밋밋하다고 생각한다. 드리블, 패스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항상 볼을 뒤로 패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강인이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성가시다. 난 이강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유니폼을 판매하는 일에는 능숙할 것이다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적어도 이런 일은 잘한다며 조롱한 것인데요. 메네스는 이전에도 이강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 전 이강인이 골을 넣었음에도 나는 이강인에 대해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다.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을 봤을 때 드리블하는 것을 보았는데 PSG에 온 이후로 그렇게 드리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뒤로만 드리블하는 것 같고 PSG의 유니폼이 그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을 지속해서 비판해오는 메네스 본인도 비판받을 일이 많은데요. 2021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메네스는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퇴출당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든 프랑스든 어딜 가나 도라이는 어김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기레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엘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엘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엘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의 소유주 카타르 국영투자청 QSI가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의 말라가 CF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만약 QSI가 말라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PSG 선수들이 말라가로 임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같은 구단 간 선수 임대가 생각보다 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소속팀 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강인이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말라가로 임대를 떠날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유력 매체 레퀴프는 PSG의 대주주인 QSI가 스페인 2부 리그에 속한 말라가를 인수할 수 있다며 양측은 약 1억 유로, 약 1,582억 원으로 추정되는 계약 조건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결론이 빨리 나오길 기대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QSI는 최근 몇 년 동안 종목을 가리지 않고 스포츠 구단 지분 인수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미국 프로농구의 워싱턴 위저즈의 지분을 인수했고 2024년에는 아우디 F1 팀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레퀴프는 말라가는 현재 스페인 호텔 및 부동산 회사인 블루베이와 카타르의 사업가 압둘라 알타니가 소유하고 있으나
법정 관리에 놓인 상태라면서 QSI는 말라가를 인수해 축구 외에도 스포츠 전반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그러면서 QSI가 말라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말라가가 2030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예정이며 QSI가 말라가 인수를 통해 스페인에서 6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인 말라가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퀴프에 따르면 QSI의 대변인은 QSI는 현재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QSI가 스포츠 구단 지분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레퀴프는 QSI가 말라가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이것이 PSG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언론은 만약 말라가가 1부 리그로 승격해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게 된다면 같은 소유주가 관리하는 구단이 동일한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걸 금지하는 유럽축구연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재 PSG와 브라가의 경우처럼 PSG는 말라가와도 연결고리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최근 몇 시즌 동안 PSG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선수들 중 일부가 포르투갈로 이적한 사례가 있었다. QSI가 소유한 클럽끼리는 확고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말라가의 합류로 이러한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했습니다. 만약 QSI가 말라가를 인수한다면 레퀴프의 설명대로 PSG와 브라가 그리고 말라가 사이의 연결고리가 구축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소유주 시티 풋볼 그룹을 중심으로 맨시티와 뉴욕시티, 멜버른 시티가 협력하고 있는 것이나 RB 라이프치히, RB 잘츠부르크 등 음료 회사인 레드불이 소유한 구단끼리 선수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PSG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PSG 입장에서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PSG는 이를 적극 활용해 팀 내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나 경험이 필요한 유망주들을 브라가나 말라가로 보내 출전 시간을 늘리고 경험을 쌓게 한 뒤 다시 구단으로 복귀시키거나 브라가와 말라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영입해 가용 선수 풀을 넓힐 수 있을 예정입니다.